한국사 속의 사랑. 19세기의 여성의 자각을 순 한글씨로 노래한 여류 시인 기각. 오늘의 주인공은 19세기 중반을 살았던 매력적인 여성 기각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 기각은 노성에서 태어나 청양에서 살았습니다. 이름과 생물 연도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가 남긴 한글 한 시집 기각 한 필에서 그의 삶과 내면을 엿볼 수 있는데, 시집에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시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정절이나 열녀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여류 시인이라면 이육봉, 허난설헌, 매창 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육봉은 후처의 삶이었고 허난설헌은 규수의 시인이며 매창은 기녀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으로 문학사에 남아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글날 570도를 맞아 한문이 아닌 한글로 된 시를 발굴해 공개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기각이란 여류 시인의 이름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인데, 19세기 중반 집필된 순한글 여성 시집 기각 한 필이 2명의 소장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여성 시집은 10여 편에 불과하며, 순한글 여성 시집은 호연 제유고와 이유당유고 2편뿐인데, 그나마 이 2편은 작자가 사망한 뒤 후손들이 한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 엮은 시집입니다. 반면 기각 한 필은 작자가 자신의 한 시를 직접 한글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19세기 여성문학을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소장학자인 부유섭 강문종 씨가 장서각 수장고에서 발견한 기각 한 필은 1책 77장으로 가로 30cm, 세로 21.3cm 크기인데, 기각의 한시 249수의 언해와 비평이 함께 실렸습니다. 본문에 실린 기각은 내말, 기각 내 벼로 등의 주석을 통해 작자가 언해와 비평을 직접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 필이란 서명도 기각 자신이 겸사의 의미로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은 충남 노성에서 태어나 명문가로 시집간 여성으로 추정되는데, 환노성이란 시에서 집을 떠난 지 열해 만에 고원을 찾으니라는 구절에서 노성을 고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상의 부전시의 주석의 상에는 오라바님 벼로라고 쓴 구절에서 작자가 여성임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기각의 시가에 대한 정보는 권학증하자라는 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각은 아들에게 학문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일깨우고 있으며, 특히 시와 예의 이름난 진묘이가 드리워신이라는 시구는 기각의 시가가 이름난 명문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각 한 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각의 교류 인사 가운데 주목할 인물은 금원인데, 그녀는 헌종 때 여류 시인으로 남장을 하고 금강산에 올라 유람기 호동설악기를 남겼으며 여성 시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는 문집 곳곳에 실려 전하며 추사 김정희도 금원을 가리켜 우리 집안에 시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의 유명 인사였는데, 기각은 금원을 조카딸이라고 했습니다. 증금원이라는 시에는 금원이 조카딸이라는 주석이 더해져 있으며, 서로 이별한 뒤 그리워한 마음을 표현한 시의 제목은 증금원질려입니다. 부유섭 씨는 금원의 여동생도 시를 잘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각이 금원의 숙모라면 19세기 중반 여성의 시창작이 개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로까지 확장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각 한 필의 저작 시기는 금원의 탄생 연대와 홍연주의 동가 신명에 실린 시에서 여러 구절을 빌려 온 점 등을 통해 19세기 중반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희로애락과 한시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시들 속에서 여성의식을 섬세하게 표현한 3편의 시가 주목되는데, 우선 어항 속 물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동이에 물을 담으니 비록 깊지 않으나 물고기 때때로 떴다 잠겼다 마음껏 하네. 그것을 보니 결코 동이 속에 있을 물건이 아니니 활발하여 스스로 강호로 나가고픈 마음이 있네. 작가는 작은 물동이에 갇힌 물고기에 자신의 자아를 비춰보는데, 규방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욕망, 이를 가로막는 현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강가에서 물동이에 물을 담았는데 물동이 속에 물고기가 담긴 것을 보고 그 물고기 갇힌 것이 마치 자신이 집에 갇혀 사는 것으로 본 것으로 강호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집에 갇혀 외부로 마음껏 나가지도 못한 유교사회의 폐습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득 칠거지악이란 말과 남존엽이란 말도 생각이 납니다. 우연히 욱졸이다는 뜻인 우음은 나이가 들어감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지난 삶을 더욱 안타까워하는 시입니다. 머리털은
성성하나 마음은 소년이고 푸른 물은 공곤하여 세월만 흐른다. 평생 절로 남아의 뜻이 있으되 다만 안방 가운데 여인네 머릿속에 쓴 것을 탄식하노라. 이 시는 남자가 되어 뜻을 마음껏 펴지 못하고 여자로 태어나서 집안에 매어 한 생을 보내는 것을 한스럽게 여긴 시로 기각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여성의식이 더욱 직설적이고 강하게 표출됩니다. 머리는 휘어졌으나 그 마음은 여전히 소년 같다는 표현에서 아직도 실현하고 싶은 욕망들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 세월 따라 절절히 흘러 이제 늙었음을 인식하게 되자 여성으로 태어나 집안에서만 자신의 모든 삶을 보낸 것이 안타까워진 것입니다. 평생 큰 뜻을 품은 것은 당대의 남성들 못지않았지만 그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난관과 억압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기각은 이러한 억압적 현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신과 그 상황에 대한 자기 반성적 성찰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바깥 세계를 향한 관심과 이를 억누르는 관습의 충돌은 말년의 시 자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이 내 재주를 내 심에 반드시 쓸 테있건만은 예로부터 현철한 이는 다 마음을 수고로이 하였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또 이룬 것이 없으니 희끗희끗한 머리털 누가 막으리요.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앉아 길게 탄식하니 세잔한 등잔불 깜빡거려 밤은 이미 깊었다. 이 시도 역시 하늘이 내려준 재주가 있으나 여자로 태어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늙어가는 자신의 생을 탄식하며 등잔불 깜빡이는 긴 밤을 보내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과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한탄하고 있는데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전부터 항상 마음이 괴로웠다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형성된 주체적 자아를 자신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주체적 내면을 가진 개성이 형성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강하면서도 도발적인 실천을 감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를 통해 억압된 유교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어가는 주체적 자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기존 질서로 편입되지 않고 자기 확장의 길로 나아갔으며 강렬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고 섬세한 자신의 내면으로 19세기 한복판에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19세기에 여성의 자각을 순 한글시로 노래한 여류 시인 기각이었습니다.